왜냐면 구성 물질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구성 물질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과학자들이 다 여러 가지 탐사 기구나 아니면 정밀한 연구를 통해 갖고 구성 물질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어 다 밝혀냈으니까 그걸 우리는 조금 암기를 해갖고 돌파를 하셔야죠. 보면 이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에서, 그러니까 지각은 어떤 걸로 좀 이루어졌고 우리 생명체는 조금 우리 여러 가지 원자 중에서 어떤 걸로 이루어졌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공부하게 될 거고, 앞에는 이제 기본 원자들이 나오는 거죠. 빅뱅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주가 탄생되면서 수소하고 헬륨이 제일 먼저 생성이 되었고 우리 다 중화원소 범위 들어갔던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핵융합방으로 이제 지구보다 크게 같은 별, 지구보다 한 10배 크게 별로서 지구랑 조금 같은 별에서는 탄소까지가 조금 나왔던 것 같고 지구보다 조금 큰 별에서는 철까지가 좀 나왔죠. 그리고 철보다 더 조금 큰 우라늄이나 금 같은 거는 우리 폭발로 인해 갖고 초선 폭발로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탄생이 돼서 이제 우리 지구하고 지각 이런 애들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조금 외워야 될 게 지각은 조금 외워놔야 돼요. 다시 한번 지각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여기 다 퍼센트 나왔지만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산소죠. 맞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규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부분이 어디? 알루미늄. 4개까지 외워냅니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요 4개를 조금 외워놨 수는 있어. 이제 지각을 우린 직권해갖고, 직권의 표별은 이제 지각이라고 하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이렇게 좀 더 있는데, 4개 정도를 외워놨으면 좋겠고요. 가장 1순위가 뭐야? 산소였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돼갖고, 규산용 광물 쪽으로 이제 흘러갈 거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생명체죠. 생명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 뭐야? 단연코에도 산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탄소. 그 다음에 얘는 표가 정말 분류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선생님 적어준 게 맞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이 형태가 원래 구성 물질을 보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처들이 있죠. 사용처대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되는데 일단 구성 물질의 주요 성분들을 조금 외워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각은요. 지각은 산소, 규소가 가장 많고 생명체도 역시 산소하고 탄소. 그래서 우리 보면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루는 대표적인 거는 탄소화합물로 많이 구성이 돼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각은요 규산형 강물에서 규산형 강물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산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산소는 반응성이 너무나 큰 놈이라서 어느 누구랑도 여러 가지 공유결합, 이온결합 여러 가지 반응성이 커서 산소가 가장 압도적으로 구성하는 성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각 위주로 조금 볼 것 같아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요 대부분 지각은 직권의 표면을 말하는데 대부분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광물이 뭐냐면 그 암석. 지각의 표면은 이제 지표가 암석이라는데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을 광물이라고 하거든. 그냥 돌덩이 생각하면 돼. 조금 어려우면. 그렇지? 근데 그 돌덩이가 대부분 어떤 돌덩이냐면 우리 지각은 규소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산소 다음으로 하니까 규산형 강물로 대부분 지각이 이루어졌다는 거. 규소애들이. 그래서 규산형 강물이 가장 많고, 여기도 보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산소가 가장 많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산소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그냥 산소가 반응성이 크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둘 다 산소가 가장 많은데 산소가 가장 반응성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규산형 강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요 우리 산소 다음이 탄소였거든요. 여기 보면 산소 다음이 탄소였어요. 탄소. 그래서 얘는 탄소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 이제 대부분 구성하는 물질로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조금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여기에 집중해서 본다는 거. 그래서 가장 메인 포인트는 요거 하나였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이다? 규산형 간물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조금 집중 요약 볼게. 이쪽은 조금 좀 어려워. 그러면 규산형 광물이 생긴 모습은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생긴 게 정사면체 구조로 생겼대요. 정사면체. 정삼각형 한 4개 정도 모일 거.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규소가 하나 들어갈 때 산소 애들이 총 몇 개가 들어가냐면 4개가 들어간대. 산소가 4개 들어간대. 그래서 규산형 광물은 규소 원자 1개 중심부에 규소 원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 4개로 이루어진 규산형 사면체, 이거를 규산형 사면체라고 그래요. 이걸 가장 기본 구조, 기본 골자로 이루어진 광물을 규산형 광물. 우리 지각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규산형 광물인데 규산형 광물은 어떻게 정사면체 구조로 생겼네. 그리고 가운데에 규소가 하나 있고 그 둘레 꼭지점이나 아니면 둘레로 얘는 산소가 4개로 묶인 딱 정사면체 구조라는 걸 외워줘야 돼. 사면체 구조, 규소 가운데 그 다음에 테두리로 산소가 4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사면체 구조구나. 이게 가장 큰 타이틀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규산형 광물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결합들을 해갖고 뭐 이온 결합 아니면 공유 결합 여러 가지 결합들을 하는데 결합들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나눠진대. 결합들이 어떻게 결합을 했는지. 제 1번 그냥 처음에 있었던 우리 그냥 사면체 구조, 그냥 사면체 구조 있죠. 처음에 그냥 규산형 광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무 결합도 안 하고 사면체 구조로 있는 거. 그러니까 딴 거에 결합이 없었나 보죠. 이거를 그냥 이름을 근사하게 붙였어. 뭐라고? 독립형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는 무조건 암기야. 이건 암기야. 그렇죠? 독립형 구조로 그래. 그냥 사면체 구조 딸랑 하나 있는 거. 사면체 구조로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이름을 뭐라 그래? 그냥 독립돼 있다. 그래서 독립형 구조라고 하고 여기도 그만 나오죠. 얘는 규산형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마그네슘이나 철 등이 이제 결합이 될 텐데 어쨌든 메인에 규산형 사면체가 하나가 있다는 거. 나머지는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더 될 건데, 근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감람석. 이거 외워주시죠. 여기는 암석은 다 외워주셔야 돼. 계속 외워야 돼. 그냥 독립형 구조로. 그러니까 사면체 구조 단일하게 이 말도 조금 나오지만 그냥 대놓고 이렇게 나와. 독립형 구조에 해당되는 암석이나 예를 찾으시오. 아니면 바르게 짝짓는 것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독립형 구조 가장 기본적인 구조 사면체 구조가 감람석 외워주셔야 돼. 그 다음에 단산슬 구조가 뭐냐면 이 사면체 구조가 이렇게 고리 형태로 한 줄의 고리 형태로 이렇게 사면체가 한 줄의 고리 형태로 사면체가 이렇게 한 줄의 고리 형태로 이렇게 묶여진 거. 이거를 단사슬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다 적었지? 이름을 그러니까 이 사면체 구조가 얘를 딸라가는 게 독립형 구조. 그렇죠? 근데 걔 사면체가 일렬로 세로로 이렇게 배열한 걸 단사슬 구조. 이유는 얘를 왜 이렇게 적냐면 얘는 얘는 이렇게 2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로 줄이나 2개의 줄이나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단사슬, 복사슬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봐. 그래서 한 줄의 직선형 구조를 단사슬 구조라고 그러고 얘는 어디에 해당된다? 휘석에 해당된다. 휘석. 이름은 멋있네. 휘석. 얘는 처음으로 이제 고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복사슬 구조는 뭐냐면 이런 고리가 2줄 있는 거. 근데 서로가 엮인 거. 그래서 얘는 뭐 이중사슬 이런 것도 예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중사슬. 그러니까 얘가 하나로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사슬이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좀 한자어로. 근데 얘는 복사슬이라고 해서 이중사슬. 그러니까 2개가 이렇게 엮인 거를 복사슬이라고 해. 그래서 2줄의 직사형 구조. 그러니까 한 줄의 직선형, 얘는 2줄이 엮여갖고 이중으로 이런 사슬이 엮은 거. 2줄의 직선형, 얘는 이름이 각섬석. 근데 얘네들이 엇갈려갖고 이렇게 그물 구조처럼 얘가 서로 엇갈려갖고 이중에도 나오는 이중사슬이라고.
이렇게 요 세 개를 먼저 지금 외우려고 한번 해봐. 규산용 연골이 4면체로 일단 골자를 기본 골자를 조금 갖고 있네. 그런데 4면체 그냥 구조로 유지되어 있는 거. 걔를 그냥 처음 거 그냥 이름 이상하니까 멋있게 얘는 개로 그냥 독립돼 있다. 그래서 독립형 구조로 그러고 거기에 해당되는 암석이 감남석이 있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엮여 있을 거야. 한 줄로 엮여 있냐, 두 줄로 엮여 있냐, 그 차이 때문에 얘를 단사슬이냐, 복사슬이냐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네.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단사슬. 이름 멋있는 거 두고 휘성하고 조금 관련이 있던 거. 요번에 두 줄로 엮여 있는 거, 두 줄의 이중사슬로 엮여 있는 거를 뭐라고 했다? 각섬석. 얘하고 왜 좀 헷갈리지? 그러니까 얘를 조금 정확하게 기본 문자를 조금 외워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면처럼 이제 이게 사슬은 끝났고 면처럼 그러니까 판상구조는 뭐냐면 면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면이 우리 사각형, 삼각형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면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이게 평면구조라고 하는데 얘는 사슬이고 한 줄이나 두 줄이나 이렇게 따진 거고 얘는 넓게 퍼져갖고 평평하게 퍼져갖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면 얘를 뭐라 그래? 판상구조라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가장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면처럼 이루어진 거. 면처럼 이루어진 거 이게 하나밖에 없어. 면처럼 이루어진 거. 걔를 뭐라고 그랬다? 판상구조. 면처럼 면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얘는 한 줄이나 두 줄이나가 워낙 독특한 테마였고 얘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평면처럼 생긴 걸 평면구조인데 흑음모 언제 잘 나와요? 이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얘가 요 말도 조금 외워놔야 돼요. 규산화는 사면체가 산소 3개를 공유해서 산소가 원래 4개 있는데 얘는 산소 3개만 공유하면 이렇게 얇은 판 모양의 판상구조, 평면구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 조금 외워놔야 돼요. 산소가 3개만 공유돼서 나온 거야. 산소가 3개만 공유되면 얘가 판상구조가 나오고 이름도 되게 멋있죠. 흑음모. 이름도 되게 멋있어. 흑음모. 하나만 더 외우면 돼요. 요번에 이제 입체구조예요. 유일한 입체구조죠. 유일한 입체구조를 우리 망은 조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양파망 아니면 뭐 이렇게 담을 때 약간 입체가 필요해서 이거를 망상구조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다 한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얘는 정성적으로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해서 입체 형태로 입체를 3D라고 하죠. 3차원 형태로 결합된 게 망상구조. 거기에 해당되는 건 2개나 있었는데 석영, 장석. 그래서 오늘은 요 매치만 조금 외워봤으면 좋겠는데 매치만 보면 우리 4면체 구조가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예시들이 있는데 보면 하나 있는 거 그냥 원래 있던 거 독립형 구조는요 강남석 그다음에 한 줄이냐 두 줄이냐 단사슬 복사슬 한 줄이냐 두 줄이냐 단사슬 복사슬 단사슬은 이름 멋있는 휘석 옛날에 휘성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그거 할 때는 옛날에 휘성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친구 잘 모를 테니까 단사슬 복사슬 한 줄, 두 줄 휘석 그다음에 얘는 이름하고 조금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얘를 먼저 중심으로 딱 외우면 되겠죠. 감남석이 딱 기본 골자라는 거. 그럼 얘는 각섬석 좀 비슷한 애들.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면이 이루는 거. 얘는 판상구조. 이름 너무나 유명하고 돌도 흑음모. 되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 흑음모. 그 다음에 마지막 입체구조로 된 거. 입체구조. 얘는 양파망, 뭐 그렇게 망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석영과 장석이라는 거. 이 표를 어떻게든 조금 외우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뭐 2, 3분, 3, 4분 줄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독립형 구조, 감남석, 단사슬 구조, 휘석, 복사슬 구조, 각성석, 판상 구조, 이름 멋있는데 흑음모, 왠지 뭐 되게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유일한 액체, 망상 구조, 입체 구조, 얘는 석영과 장석. 지금 외우면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외운 거에 다시 한번 외우면 되니까. 근데 판상구조는요
산소가 3개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거고 망상 구조는 입체 구조는 정상적으로 4개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거고 그 포인트를 조금 외워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거 외우기 시킬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 풀릴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이제 요 표현 없어갖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왔는데 이 표현 없더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2가지 조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이쪽 이제 규산 강문에서 2개를 비교할 줄 알았는데 쪼개짐하고 깨짐. 그러니까 쪼개짐이 이루어진 거랑 깨짐이 이루어진 거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 깨짐은 막 부서지는 걸 우리 여기 이쪽 과학에서는 막 부서지는 거 그냥 지만대로 부서지는 거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그냥 부서지고 막 부서지기 싶을 만큼 그냥 부서지는 걸 깨짐이라고 하고 얘도 부서지는 건데 쪼개짐은 뭐냐면 어떤 좀 규칙에 의해서 아니면 좀 어려운 말로 방향이랄까 어떤 방향에 의해서 일정하게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서지는 거를 쪼개짐이라고 해요. 이유가 있는 거.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규산 강문 중에서 이렇게 이제 기계 같은 거로 이렇게 판별해 보면 어디 부분은 되게 강하고 어디 부분은 되게 조금 다소 약하고 그런 강약이 조금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서진다면 어디가 부서질 거냐면 당연히 좀 약하고 약간의 강도 차이가 좀 적은 작은 약한 부분이 좀 부서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항상 룰이 그 강도가 약한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 그 또 꼭 그 어제도 뭐 요만큼 깨졌으면은 오늘도 요만큼 깨지는 거고 얘가 세모 형태로 깨지면 그 부분은 항상 세모 형태로 깨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향성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부서지는 거. 그래서 쪼개짐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규칙이 있고 특별한 부서짐이 있고 그 특별한 부서짐을 방향성이라는 단어로 교과서에 나와.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뭐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부서진 걸 방향성이라는데 쪼개짐이 있는 거랑 깨짐이 있는 거랑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총 4개 있어. 뭐냐면 쪼개짐의 규산 강문은요 흑음모 아까 이름 멋있었던 거였죠. 얘는 판상구조의 흑음모. 그 다음에 아까 이름 멋있었던 휘석. 그 다음에 장석. 석영은 아쉽게 깨짐 쪽에 들어가. 그 다음에 조금 이름 비슷했던 각성석. 요 4개가 쪼개짐이에요. 외워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규칙화에 부서지는 거. 그러니까 세모 형태로 얘가 부서졌으면 쟤네들도 세모 형태로 부서지고 이렇게 그렇게 부서지는 게 일정한 거, 통일되어 있는 거. 자기 마음이 아니고 강도면 강도 아니면은 부서짐의 모양이면 모양 그게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거. 그걸 쪼개진다 그래. 그렇게 부서질 걸. 외워야 돼.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흑음모, 판상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흑음모, 휘석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휘석? 한 줄이야, 2줄이야? 휘석. 한 줄. 단사슬. 그 다음에 장석은 뭐였죠? 입체 쪽이었죠. 망상구조. 근데 누구랑 친구였지? 석영하고 친구였는데 석영은 안 돼. 그 다음에 각섬석. 감남석하고 조금 이름이 유사했죠. 각섬석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 각섬석. 네, 각섬석은 여기 있죠. 복사스 구조라는 거 그거 계속 방향 맞으면서 해셔야 되고 깨짐은 여기서 언급 안 된 거. 석영. 다음 주 쪼개짐과 깨짐의 정도가 다른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석영하고 우리 감남석. 얘는 감남석. 요 4개, 2개는 구별해놔야 돼요. 솔직히 얘가 4개니까 이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다 오지선 나이니까.
그래서 지 맘대로 부서진 게 누구 있어? 요거를 좀 타이틀로 외우면 되겠다. 서경, 지 맘대로. 그러니까 서경이 좀 잘 들어가. 시험 문제. 서경하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제일 끝에 나왔던 거, 그 하나씩 있죠. 감남서하고 서경은 지 맘대로 부서져 버리는 거고, 나머지는 방향성이 좀 있는 거. 요렇게 있구나. 요렇게. 요거 외운다. 10초만 드릴게요. 규칙 있게 부서지는 거를 4개 있었고 지 맘대로 부서지는 게 2개 있었고 그럼 지 맘대로 부서지는 건 2개였다는 거. 서경하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감난석, 제일 처음 거 제일 마지막 거. 감난석과 이런 서경. 서경이 조금 예뻐 보이는 예쁜지 조금 이름이 있네. 나머지 4개가 규칙 있게 쪼개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또 구별을 해요. 색깔로 색으로 할 때 유색 강물. 유색 강물, 그 다음에 무색 강물. 유색은 색이 있다는 얘기고 무색은 색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색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약간 어두운 색이에요. 어두운 색. 밝은 색이 아니고 어두운 색이야. 어두운 색이야. 약간 검은잡잡한 색이에요. 그래서 무색 강물이 누구냐면 무색 강물이 입체 구조이거든요. 석영 하고 장석. 그러니까 걔네들은 색이 없어요. 입체 구조, 망상 구조. 나머지 순서들 한번 외워볼까? 나머지 4개는 다 있다는 얘기죠. 약간 어둡다는 얘기죠. 제일 처음에 누구야? 감, 람, 석. 두 번째가 누구였죠? 단사술, 휘석. 세 번째 복사술 누구였죠? 각섬석. 각섬석. 네 번째가 누구였죠? 이름이 흑음모.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개 구별하고 외우는 거 정확히 써놔야 돼요.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요 페이지 조금 외울 시간 주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제 생물의 구성 물질로 다음에 조금 우리 따로 다음 시간에 이제 공통지도 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분리수업 많이 하고 솔직히 좀 문제로 조금 더 선생님 봐주고 있긴 하거든. 어르신들 좀 어려할까봐. 그래서 어쨌든 조금 다음에 또 분리수업 있으면 이제 한 번에서 2번만 분리수업하면 끝나요. 나머지는 이제 다 공통지도니까. 그래서 요거 다음에 할 때는 외울 시간 다시 줄 거야. 그래서 한 질문 좀 있으면 바꾸는 동안에 한 2, 3분만 조금 외워보세요. 그래서 요 표랑 그 다음에 저거 쪼개지 마고 깨지 그 다음에 유색 무색 그것만 조금만 외워보시면 될 것 같아. 그거 얼른 마감해 줄게.
갈 준비하자. 조금 외웠어요? 우리 주인 좀 외워줘? 외워줘? 오케이, 가자. 우리도 가자.